이 다리 이름이 무지개 다리라고 합니다. 무지개 다리. 왠지 별로 건너고 싶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백제학 연구소라는 데서 몽촌토성 발굴 조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저기 보면 이 현장에서 나온 기와 편들을 수습을 해놔가지고 저렇게 탑 모양으로 모아놨나 봐요. 이쁘게 잘 해놨네요. 예전에 이쪽으로 한번 내려와 보니까 이렇게 벽면에 기록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조직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의 박세직, 부위원장의 김은용 IOC 의원의 이름도 보이고, 여기 보면 서울올림픽송 해서 손에 손잡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저 한글로도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여기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말씀도 남아있네요. 평화의 문에 왔으니까 저 가운데 성화가 잘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이게 한 번도 안 꺼졌을까요? 이 불은 그 올림피아 헤라 신전의 성화가 아니고 만이산 참성단에서 채화한 불로 밝힌 거구나. 저는 지금까지 올림픽 당시에 채화한 성화로 이렇게 밝힌 건 줄 알았거든요. 와, 저기도 재건축한다고 아파트를 다 부셨나봐요. 세상에나. 와, 근데 나중에 되면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겠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뻥 뚫려 있으니까 참 좋지 않나요? 서울에는 빈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와, 이쪽에도 지하철역이 생겼네요. 9호선 한성백제역이라는 게 들어왔구나. 백제는 그 이름을 지하철역에 남겼습니다. 풍라토성도 있고, 방금 본 몽촌토성도 있고, 오늘 지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석촌동과 방이동의 고분군도 있고, 한성백제 시대의 중심이 송파구에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한성백제를 활용한 여러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뉴스 보니까 백제 그 근초고왕의 표준 영정을 제작을 해서 시미를 받겠다고 뭐 송파구에서 준비한다는 기사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표준 영정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국가에서 인증한 이 위인 선현들의 그 초상화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지금 추진하는 게 단순히 이제 영정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아마 동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초고왕의 동상, 한성백제 문화의 심볼이자 상징으로 근초고왕을 좀 내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높다, 진짜 높아. 이게 아마 전체 높이가 500m가 넘으니까 뭐 산처럼 이렇게 줄기가 이어지면서 봉우리가 뭐 500m인 거랑 저렇게 평지에 나 홀로 저렇게 500m짜리 건물이 있는 거랑은 느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무슨 비석이 있네요. 와, 을충년 대홍수 기념비래요. 1925년에 장마가 엄청 크게 일어났는데, 와, 그 대홍수가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비를 만들어 놨나 봅니다. 을축 7월 18일 대홍수 기념. 대정이겠죠? 대정 15년 6월 건립. 중대면이었나 보네요. 증수 48척. 유실 273호. 피해 사실을 기록을 한 것 같고, 아까 설명해보니까 무슨 한국전쟁 당시 총탄이 남아있더니 이게 그 흔적인가 봅니다. 1925년에 대홍수의 흔적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홍수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저렇게 기념비까지 세워놨겠습니까. 요거는 암행어사 이건창의 영세불망비. 어쨌든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송파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사적 제243호 석촌동의 백제 초기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와, 엄청나네 규모가. 백제 초기에 만들어진 돌무지 무덤.
아, 석촌이라는 마을 이름도 이런 돌로 된 무덤들이 많아가지고 동네 이름이 이렇게 붙여서 쓸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한국의 뭐 피라미드? 하여튼 뭐라고 불러가지고 그런 걸 제가 기사에서 봐서 야, 이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랬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상당히 규모가 크긴 큽니다. 야, 석촌동의 제3호분 4, 5세기의 왕릉 정도로 추정을 하고 학계에서는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다. 야, 근데 그런 걸 어떻게 알 수 있나? 묘지석, 그러니까 무슨 문헌 자료 같은 게 사실 남아있지 않는 이상 부자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학계에선 또 무슨 증거가 있으니까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보겠죠? 이런 게 있으니까 송파구에서 근초고왕 동상도 만들려고 하고 한성백제의 아이콘으로 삼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마이스터스쿨 고등학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인가봐요. 수도공고. 아, 여기에 수도공고가 있었구나. 이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교사가 엄청 크네요. 대학교 뺨치겠어요 세상에. 이건 뭐야, 여기 앞에 또 동상이 있네. 제가 좋아하는 동상, 한주호 준이. 여기 한주호 준이님의 동상이 여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앞에 세워져 있고, 아 맞다, 그 천안함 구조 과정 중에 돌아가신, 맞아요. 아, 여기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출신이셨구나. 천안함 침몰 당시 구조작업 도중에 유명을 달리하신 고 한주호 준이님의 동상이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 처음 알았네요, 이건 또.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오, 세상에, 에너지 공기업에 50명, 공공기관에 29명. 이야, 여기 취직이 엄청 잘 되네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그 일시 죽이네. 학교법인, 아, 한국전력재단인가봐요, 재단이. 재단도 엄청 빵빵하네. 수도공고 나오면은 한전에 취직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가 전신이 아마 1920년에 세워진 경성전기학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훈, 성실, 협동, 정밀, 공업교육의 열람. 1984년 10월 15일 개교 60주년 기념. 개교가 60주년이면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러면은 1924년에 세워졌네요. 죄송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릴 뻔했네요. 들어와서 이걸 확인하길 잘했습니다. 개교 70주년. 이 나무가 개교 70주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 본교의 전신인 일제강점기 때 세워진 경성전기학교 설립자 안전 어쩌고저쩌고 씨의 삼남이 와서 식수를 한 거네요. 안전이 뭔가요? 야스단가요? 경성전기학교의 설립자가 군인 출신인가 그러다가 군인에서 물러나고 희한하게 이 한반도에서 교육사업에 종사를 했던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저 경성전기학교도 세우고, 저분이 재밌던 게 뭐냐면 일제강점기 당시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합 모의고사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때 경성제대가 이제 막 생기면서 경성제대에 이제 누가 들어갈까를 두고 이제 경쟁들이 막 치열한 시기였죠. 그래서 뭐 경성중학교 출신의 일본인들이 가냐, 경성제일고보 출신의 한국인들이 가냐, 뭐 이래저래 어떻게 보면 학교 사이에 눈치 싸움이 되게 치열했을 때 일종의 연합 모의고사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러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서로의 실력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조금 특이한 교육 활동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야, 여기 정초석이 1978년에 세워진 본관 건물인가 봐요. 그래서 옛날에 그 무슨 유진호 박사 일대기인가 하여튼 뭐 관련한 글 보다가 유진호 박사가 사실은 경성 제일고보 출신인데
이 일본인 학생들에 비해서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나 사실 좀 많이 궁금하고, 자기가 좀 실력이 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내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야스다가 주최한 연합 모의고사에서 자기가 1등을 해가지고 아, 내가 실력이 꿀리지 않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 추억을 회고한 글도 제가 확인을 하긴 했었는데, 제가 그걸 하도 오래전에 봐서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로장기공업고등학교가 예상치 않게 여기 있어가지고 구경 잘하고 갑니다. 개포고등학교 맞은편으로 해서 걷고 있는데, 여기는 뭔가요? 재개발하는 건가? 뭔진 모르지만 펜스가 아주 살벌하게 쳐져 있습니다. 개포 일동의 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 그러니까 개포 주공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인가 본데, 와, 그 단지가 근데 엄청나네요. 세상에. 저기까지 지금 다 이 재개발 사업 구역인가봐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 아이파크가 들어오는구나. 대지 면적이 93,000평. 대박. 35층짜리 아파트가 74개 동이 들어온대요. 진짜 크네. 야, 현대건설은 여기 시공권 따내고 다들 그냥 소고기 먹으러 갔겠네요. 와, 저 간판 오랜만에 본다. 길이네, 본젤라또. 이제 이쪽으로 가면 청계산 입구로 가는 길이 나온다고 하는데, 서울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번화해지는 느낌이 나네요. 지금 저쪽은 양재 꽃시장인 것 같고, 여기 보면은 뭐 현대기아 이렇게 커다란 건물도 있고, 이쪽에는 뭐 코트라도 있고, 뭐 하여튼 서울의 끝이기는 하지만 번화한 곳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또 안쪽으로 살짝 들어가면 달라지긴 하겠죠. 역시 이 시외곽에서 주로 보이는 이런 화해 단지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뭔가 끝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지하철 청계산 입구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9시 출발해서 지금 2시가 좀 넘었으니까 5시간 만에 이제 입구에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청계산 정상부까지 어떻게 올라갈지. 서울의 남쪽 끝에 도착을 했습니다. 서울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청계산 끄트머리 쪽이 제일 남쪽으로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얼추 이 지점에 도착을 해서, 자, 서울의 남쪽 끝입니다. 지난번 횡단일주 마지막처럼 한번 돌려볼까요? 쭉쭉쭉. 아이고. 서울의 남쪽 끝입니다. 제가 청계산이 처음인데, 뭐 처음이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봉산 같은 경우는 사실 중간중간 오르면서도 전망이 굉장히 좋은 곳들이 있었고, 제가 그때는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갔으니까 전망이 좋았는데, 청계산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이 있어가지고 오롯이 이제 등산 과정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대신, 이렇게 전망은 아마 좀 더 올라가야지 정상부에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청계산 정상부까지 뭐 오르는 객기를 부리진 않겠습니다. 지금 다리가 좀 많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서울의 남쪽 끝이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오늘 일정을 마치려고 하고요. 이번 중단 일주를 해본 결과, 전통시대 왜 서울이 동서방향으로 발전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남북으로는 워낙 장애물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도봉산 높죠. 중간에 한강 있죠. 이 남쪽으로 오면 뭐 청계산이 가로막고 있죠. 그래서 이 대규모 토목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한양이라고 하는 공간이 동서쪽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이번에 일주를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저는 서울의 동서남북 끝을 다 가본 사람이 됐어요. 이것으로 서울의 중단 일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